안녕하십니까. 글로컬 대학 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설 융합전공 정책연구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생명 특화 총괄 본부의 김병건입니다. 먼저 설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개요, 신청 및 선정 방법, 주요 일정 및 참여 혜택, 신청자 작성 안내,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목적 및 개요입니다. 이 목적은 글로컬 대학 사업 중에 위생력 특화 총괄 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추진과제 5번의 목적입니다. 첨단 위생명 바이오 융합 교육 체계 완성을 위한 융합 전공을 신설합니다. 과학, 공학, 그리고 의학 계열들이 참여하는 위생명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전공을 신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융합 전공의 복수 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등의 운영 및 이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융합 전공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융합 전공은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 학과들이 모여서 새로운 융합 전공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 전공, 부전공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학과 교과목의 운영은 오른쪽 그림처럼 A 학과에서 몇몇 교과목을 융합 전공으로, B 학과에서 몇몇 교과목을 융합 전공으로, 그리고 융합 전공의 특성화된 신설 교과목을 구성해서 융합 전공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원 사업의 개요입니다. 연구 주제는 의생명 바이오 관련 신설 융합 전공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그래서 융합 전공 명칭은 연구팀에서 자유롭게 제시 가능하며 신설 운영 계획 제출 시점에는 최종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2024년 10월 중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에 보신 것처럼 의생명 바이오 관련 신설 융합 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인 뭐 경제, 경영 또는 뭐 기초과학 아니면 일반 공학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의생명 분야 또는 바이오 분야랑 관련되는 융합 전공을 신설하는 것이 그 목적. 두 번째로 대상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융합전공에 참여 가능한 학과 또는 학부가 그 연구 참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에 써놓은 것처럼 인문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 약학대학, 예술대학. 예술대학에는 한국음악과, 예술문화, 영상학과는 제외하고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융합전공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정책 연구 과제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 2학기 중에 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다면은 조건부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조건부로 참여하실 때는 신청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규정 개정 확약서가 있습니다. 예, 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예, 선정심사 대상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연구 수행자는 총 5명으로 구성해 주시고요. 연구 책임자는 전임 교원 1분, 그리고 참여 연구자는 전임 및 비전임 교원 4명 이내로 구성해 주십시오. 5명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학기에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해보니 평균적으로 5명 정도의 연구 참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너무 많은 것보다는 주관학과, 참여학과에서 한 분씩 정도 오시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은 9월부터 12월입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쯤에 선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4개월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시작하면은 1월 중순까지 이어서 4개월을 꽉꽉 채워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구비는 한 팀당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학기 시행해 보니까요. 1,100만 원 내외에서 다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선정을 했고 연구비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이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수당은 국립대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월 40만 원, 그다음 5분이 4개월 동안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되고요. 회의비는 3만 원에 10분, 그다음 10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 수행하시는 분들이 회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관학과, 참여학과에 가셔서 그 학과에서 뭐 동의를 구한다든지 교육과정 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 관련 회의가 필요하면은 요걸로 쓰실 수 있게끔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는 이건 예시고요. 어떤 팀에 따라서는 참여 연구원을 늘린다.
그러면 회의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 한 3명 정도로 운영하겠다. 그러면은 회의비를 늘릴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연구하시면서 뭐 다른 비용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요 1,100만 원 내에서 좀 조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구비는 연구 책임자에게 드리지 않고요. 유생명 특화 총괄 본부에서 직접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는 수당 신청서 제시면은 저희가 드리고요.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국고 지원 사업 같이 회의하시기 전에 개최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회의 시행하시고 이제 관련된 비용 집행하시고 결과 보고서하고 영수증 제출하시면은 정산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총 한 3팀 정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 3팀 정도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을 할 거고, 만약에 많은 팀이 들어오면은 저희 심사위원회하고 또 그 로컬 대학의 뭐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뭐 의미 있는 융합 전공이 있다면은 조금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물은 융합전공 신설 운영 계획서 및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교육혁신 본부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고 편성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이제 신설 예정인 융합전공에 적합한 신규 과목을 4과목 이상 좀 필수적으로 편성을 부탁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가 융합전공 신설을 할 때, 뭐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좀 제한사항 중에 하나가, 너무 기존 교과목들로만 이제 편성을 한다. 그러니 이제 그런 융합전공의 의의가 조금 약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한 4과목 정도. 그래서 1학기에 한 2과목, 2학기에 한 2과목 정도를 이제 조금 특성화 되게끔 신설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 연구 활동입니다. 이제 요거는 신청서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항과 나항은 뭐 이 신청서에 아마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교육과정표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라 마는 요건 좀 필수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환학과 참여학과의 참여 여부 관련된 설명회, 그다음에 회의는 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뭐 우리과가 이런 융합 전공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사항이다. 그다음에 나는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데 내 의견이 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나 회의가 있으면 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행해 주십사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또 주관학과 참여학 관련 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그래서 단과대학에 보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 뭐 대학 운영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필요로 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신 후에 교육과정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 어떻게 할지를 신청서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교원 구성 시 이제 대상 교원 개인별로 참여 동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런 융합 전공 하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거 괜찮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이제 그때는 가볍게 좀 들으시고 나중에는 그런 내용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신청서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하고 선정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정책연구 참여 신청서 첨부해드리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 파일 작성하셔가지고 공문 제출, 의생명 특화 총괄본부로 공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문 제출 전에 이메일로 또 별도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문 제출에 따르는 행정적인 절차 및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늦게 도착하게 되면은 저희가 제출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좀 파악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8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공문이 좀 도착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제출하시는 것도 8월 30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청서 3쪽 이내로 있는 하나고요. 그다음에 규정 개정 확약서는 해당하는 학과, 약간 보여드린 것처럼 인문대학, 그다음에
공과대학의 건축공학과, 약학대학 이런 과들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정평가입니다. 선정평가위원은 저희 의생명 특화총괄본부에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분들이 하실 예정이시고, 이 위원분들은 한 14분 정도 되시는데요. 양산 캠퍼스, 밀양 캠퍼스, 부산 캠퍼스에 계시는 단과대학의 학장님은 안 계시고, 보통 부학장님 또는 뭐 교육과정위원장님 또는 학과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한 14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 위원분들이 평가하실 거고요. 평가 방법은 제출된 신청서를 이제 서면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면접을 본다든지 온라인으로 뭐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선정 기준은 지원팀 간 경쟁을 통해서 이제 평점이 최고점이 높은 세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팀을 선정했는데 융합전공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평점이 60점 미만 경우에는 아무리 최고점이 하더라도 다 탈락할 예정입니다. 항목이 배점입니다. 크게는 타당성, 적절성, 이제 활용도입니다. 타당성은 목적과 필요성, 예, 이런 것들로 평가할 예정이고요. 적절성은 이제 학과 구성이 적절한가, 예, 그 다음에 연구 내용 및 계획이 좀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학과의 동의, 교원의 동의,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지 예, 보는 거고요. 네, 활용도는 이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정성적인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가, 예, 이두 가지를 볼 겁니다. 배점을 보시면은 이제 적절성에 40점이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공고를 20일부터 예, 내고 그다음에 정책연구 선정 심사를 6일까지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근데 학기 초라서 조금 미뤄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예, 하여튼 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전반기에 다 할 예정이고요. 10일쯤에는 발표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13일까지는 뭐 세부 계획서를 좀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또 이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수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스타트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각 그 선정된 주관 학과에서 설명회나 위원회 이런 거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설 계획서를 10월 25일까지는 좀 완성해서 공문으로 이제 그 10월 30일 경에는 교육혁신본부로 예,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11월, 12월 동안에 이제 대학 본부의 기획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2월에는 신설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학생 모집, 학사 개시 준비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일정들은 뭐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 일정에 다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위원회, 평의원회, 교무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거치려면은 그래도 10월 달에는 뭔가가 다 확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월에 공문 제출을 해드려야 관련 위원회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른 사업을 받아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과 또는 뭐 주관학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데 글로컬 대학은 뭐 특정 학과에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학과에게는 이제 이런 정책 연구도 해드리지만요. 실험실습 기자재를 도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기자재를 도입할 수 있고요. 또 요게 뭐 필요하다고 다 사드릴 수는 없는 게 기획처의 장비 도입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저희 융합전공이 의료인공지능이 하나 이제 선정되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거기도 뭐 관련된 실험시설 기자재 또는 뭐 강의실에 필요한 거 인공지능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들을 이제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실습 기자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게 학과에 도움되는 사항일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여기 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뭐 교원을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융합전공으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그 교원 채용 TO 확보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교원에 대한 혜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교과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또 교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난제극복 프로젝트라는 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그 참여학과 또는 주관학과일 경우에는 좀 가산점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학기 때, 난제극복 프로젝트 할 때도 다 선정된 팀들이 가산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융합전공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으로 학생입니다. 뭐 1학기에는 이제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이 없었는데요. 융합전공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융합전공에서 요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우리 학교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조금 특화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PNU R스쿨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유 캠퍼스에 세부 사업 과제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서머스쿨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R이 리서치라고 해서요. 의생명 바이오 관련된 뭐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교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특강, 그다음에 우리 또 관련된 산업체, 기업체에서도 뭐 특강, 그리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교과, 비교과를 함께하는 이제 서머스쿨 같은 것도 운영할 건데요. 이때도 학생 선발 시 좀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고요. PNU R스쿨은 우리 대학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 대학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융합전공에 참여한 학생들이 좀 우선적으로 예, 갈 수 있게끔 네, 좀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부분입니다. 예, 신청서는 이렇게 첫 페이지, 예, 첫 페이지는 개요성 그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융합전공 명칭, 그다음에 주관 학과, 참여 학과, 그리고 책임자하고 연구 참여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예, 쓸지입니다. 융합전공명은 가칭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 지금 신청하실 때는 뭐 ABC 융합전공이라 썼는데 최종 제출할 때는 CDF 융합전공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주관학과는 연구 책임자 학과 또는 융합전공의 주관을 하는 학과. 그래서 연구 책임자 교수님이 주관학과를 맡으시겠다고 하면은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가 연구 책임자 교수님이시라서 경제학을 썼는데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경제학과가 아니고 경영학과로 바꾸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참여학과도 참여 연구자의 학과 또는 융합전공으로 이제 참여를 유치하고 싶은 학과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 책임자의 인적사항, 그다음에 참여 연구자의 이름, 직급, 소속 학과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예산안은 대략적인 예산을 작성하시고 나중에 선정되시고 나면은 확정적으로 작성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신경 쓰셔서 하실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붙어 있는 신청서가요.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줄글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이 뭐 목적, 2번이 필요성인데요. 이 두 개 합쳐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한 뭐 두 줄, 세 줄 정도만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이 좀 많으실 경우에 이렇게 합쳐서 예, 쓰셔도 괜찮습니다. 3번에 이제 또 주관학과 참여학과의 구성안인데요. 이제 연구 과정 중에 각 학과의 협의에 따라서 주관학과와 참여학과 변경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설 운영 계획서 제출 시기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참여학과, 주관학과의 어떤 모든 교수님들이 우리 학과가 융합전공으로 참여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예, 노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번은 연구 내용의 범위입니다. 연구 내용은 당연히 우리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첫 번째로 좀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주관 및 참여학과 뭐 설명회나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교육과정 편성할 때 또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 참여 교원은 어떻게 모집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수 방법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컬 대학의 성과 목표가 연 40명입니다. 융합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40명인데 요즘 요 40명을 다 달성하라는 건 아니고요. 몇 명 정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융합 전공을 만들었을 때 어떤 정성적인 기대 효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융합전공이 신설되었을 경우에 또 운영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사항 등이 있으면은 여기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전공을 뭐 만들게 되면은 뭐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고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 융합전공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전공에서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는 뭐 기업체와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건의사항 같은 것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세 쪽 이내로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요즘에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내용보다는 간략한 내용으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게끔 해서 세 쪽이 내시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융합 전공에는 그림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도표도 필요합니다 하면은 분량에 뭐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세 쪽 이내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약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확약서는 여기 보시면 규정, 개정을 할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에 융합전공 참여에 제한되는 학과 학부만 해당되고요. 그 학과 학부는 이렇게 인문, 공대의 건축학과, 약대, 예술대학, 요 학과들이 주관학과 또는 참여학과로 참여하려면은 요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개정을 안 하시면은 신설되더라도 교원 및 학생이 모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확약서를 다 제출하셔가지고 신설되었을 경우에도 다른 뭐 어떤 신설하고 나와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확약서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상을 올리는 상황이라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사이트, 비틀리 PNU 글로컬 하면은 저희 의생명 특화본부의 지금 임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상단에 융합전공이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이 융합전공에 질의응답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아마 구글 폼이 열리게 됩니다. 구글 폼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은 페이지 안에다가 Q 1번, 그다음 answer 1번 이렇게 해서 쭉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유생명 특화 총괄본부는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 간호학과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 번호는 8392번이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은 global@busan.h.kr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5학년도 1학기 신설 융합전공 교육과정개발 정책연구에 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든지 아니면 이메일 써주시면은 그거에 맞게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전화 주시고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선정될 때도 큰 불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시간에 관계없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